1월 21일 목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척수마 원내 총무는 대유행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학생 부채 탕감으로 미 전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돕고 수백만 미국 가정이 재정고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의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대학 졸업생들의 대출금의 모든 채무 상환은 9월까지 연기되며 이자 또한 붙지 않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는 코로나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 채무 상환 기간을 2번 연장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IT 대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 빅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 4곳에 대한 제재입니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독점 기업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게재되는 허위 또는 명예훼손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세율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의 국외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통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수익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T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아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억 달러 이상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15%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법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들에 대해 규제의 가능성으로 실리콘밸리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 28명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취임 선서를 한 직후인 베이징 시간 21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폼페이오 전 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반중국 정치인들이 편견과 증오심으로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제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중국의 제재가 미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에 대한 제재처럼 상징적인 조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중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일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폼피오 전 장관 외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노골적인 반중주의자였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미국 최고위직으로 대만을 방문했던 앨릭스 에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과 막판에 대만을 방문하려다 일정이 취소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던 로버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제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28명의 전직 공무원과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과 관련된 기업, 기관은 중국과 거래가 제한됩니다. 미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은 잠재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300만 대의 포드 차량을 리콜 조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플레이터가 있는 차량을 리콜하지 않으려고 2017년 포드와 마즈다 자동차가 낸 청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즈다의 2007년에서 2009년 모델과 함께 포드 레인저, 퓨전, 엣지, 머큐리 밀란 및 링컨의 제퍼, MKZ, MKX 등이 리콜 기종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6,700만 개 이상의 다카타 인플레이터를 회수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동차 리콜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다카타 인플레이터로 인해 최소 27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는 18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9개 주요 자동차 회사가 설치한 약 1억 개의 다카타 인플레이터가 리콜됐습니다. 미 대입 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가 SAT2 과목 시험을 전격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 폐지를 결정했다고 칼리지 보드 측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5월과 6월 시험을 2번 더 치른 후에 그 이후의 일정은 모두 취소됩니다. 따라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치르는 SAT2 한국어 시험도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학교에서 꾸준히 한국어 실력을 길러 SAT2 과목 시험을 보던 많은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어 공부로 입시 혜택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한국 학교에서도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SAT 시험 시의 선택사항이었던 SA 시험도 폐지되며 SAT 본 시험도 시험 방식이 대폭 개정돼 개정 내용을 4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의 모든 주민 중에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1월 25일 월요일부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약국과 병원, 응급진료소, 닥터 오피스, 구경 예방접종 클리닉, 또 규모가 큰 회사의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접종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인 시니어와 경찰관, 소방대원, 교사, 제조업자, 수감자 및 우체국, 대중교통 종사자와 배달기사, 식료품점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월그린에서도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그린스 웹사이트 www.walgreens.com에 들어가 개인정보와 질문에 답을 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듀페이지 메디컬 그룹과 로욜라,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오크스트리트 병원에서도 실시합니다. CVS와 주얼로스코 약국은 25일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CDC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510만 619명, 신규 확진 10만 1,549명, 누적 사망 41만 8,053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4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500만 9,02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08만 6,333명, 신규 확진 4,979명, 누적 사망 18,520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23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서 20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6.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